코딩은 컴퓨터와 인간이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굳이 프로그램을 배우지 않아도 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려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면 고급 데이터 과학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나타낸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하나금융지주 데이터 본부장 겸 하나은행 데이터 제2투자본부장으로서 하나금융그룹의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총괄하고 있는 황보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세스코리아에서 데이터 분석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한노아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고객이 가진 비즈니스적인 문제들을 듣고 데이터 분석을 이용해 해결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데이터에 기초한 각종 리포트부터 예측 모형 구축, 예측 모형에 기초한 시스템 구성,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딩 없이 배우는 데이터 과학에는 이런 현장 경험을 많이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코딩은 컴퓨터와 인간이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데이터 과학은 정교하고 복잡한 작업이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정교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언어가 가진 논리적인 공백을 기술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챗 GPT입니다. 챗 GPT는 인간의 질문을 실마리로 해서 원하는 답변을 추론하고 결과를 도출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술들은 보다 고도화될 것입니다. 즉, 인간이 코딩을 정교하게 묻지 않아도 AI가 이런 논리적인 공백들을 채워줄 것입니다. 아주 가까운 미래 말이죠. 영화 아이언맨을 보면 토니 스타크는 자비스에게 코딩으로 질문하거나 업무 지시를 내리지 않습니다. 토니 스타크는 인간의 언어로 지시하죠. 자비스는 그 말을 알아듣고 본인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런 세상이 왔을 때 과연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는 굳이 프로그램을 배우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이 온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과학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과학은 데이터에 기초한 과학적 사고를 길러주는 학문입니다. 우리에게 자비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구조와 방법론을 모른다면 자비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 데이터 과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도구가 아니라 문제의 정의, 설계, 결과 해결, 그리고 비즈니스 문제 해결이 될 것입니다. 데이터 과학을 위한 가장 좋은 도구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쉽게 설명하면 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낚시나 사진 같은 경우에도 입문자용 도구가 따로 있잖아요. 입문자용 도구를 살펴보면 적당한 성능과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다루기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용으로 갈수록 가격도 높아지고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죠. 자유도 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을 위한 도구도 마찬가지예요. SES ODA는 입문자들에게 매우 적합한 도구입니다. 필요한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면 고급 데이터 과학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급 데이터 과학자는 복잡하고 어려운 도구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보니 SES ODA는 정말 좋은 도구인 것 같네요. 물론 앞으로 더 좋은 도구가 등장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인간의 언어로 바로 분석이 가능한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세상이 온다고 생각하면 도구의 중요성은 더더욱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좋은 데이터 과학 도구는 데이터 과학의 개념을 빠르고 쉽게 익힐 수 있는 도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하는 데이터 이해력은 데이터 문해력이라고도 부릅니다. 데이터 이해력은 데이터 과학과는 많이 다른 말입니다. 데이터 과학은 데이터를 정리하고 만들고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칭합니다. 반면에 데이터 이해력은 주어진 숫자를 읽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읽어낸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읽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의미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는 숫자도 용돈, 월급, 매출 이 세 가지의 이름에 따라 다가오는 느낌이 다릅니다. 이처럼 같은 숫자도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데이터 이해력은 비즈니스에 대한 감각과 숫자를 읽어내는
두 가지 능력이 융합되어 있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숫자를 읽어내는 기술이라고 한다면 경향성, 비율, 대비 등에 대한 이해를 의미합니다. 100%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저희 책은 데이터 입문자를 대상으로 한 도서입니다. 따라서 독자들이 데이터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이 책에 녹이고자 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는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은 텍스트나 수로 나타낸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시각화는 수많은 정보를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그 결과 숫자에서는 보여지지 않았던 데이터의 맥락이나 패턴을 시각화 결과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통계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약 딱 한 장의 보고서를 보여줘야 한다면 그래프를 넣겠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100가지 검정 결과보다 한 장의 시각화 결과가 훨씬 더 와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냥 그려낸다고 끝은 아닙니다. 잘 그려야 합니다. 데이터 유형이나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에 따라 시각화 방법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각 시각화 방법마다 주의해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죠. 이런 주의사항들은 대부분 인지 부하를 낮추기 위한 것들입니다. 같은 그래프도 보여주는 방식에 따라 직관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책에서 시각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그래프를 잘 그리는 방법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금융의 언어는 숫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데이터 과학은 금융의 문장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은 숫자에 담긴 의미를 찾고 이를 통해 예측하고 원리를 파악하는 수를 가지고 노는 학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금융과 데이터 과학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과거 데이터 과학이라는 학문이 등장하기 전부터 금융에서는 다양한 데이터 과학 기법을 실무에 활용해 왔습니다. 이 배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숫자의 정확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금융은 숫자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 결과 데이터가 다른 산업에 비해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숫자가 모국어이기 때문입니다. 산업마다 좀 다르겠지만 금융만큼 숫자로 말하는 것이 중요한 산업도 없습니다. 감이 아닌 숫자가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의 중요성은 이미 충분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이미 데이터로 말하지 않으면 듣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MZ세대들이 의사결정권자가 된다면 데이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입니다. MZ세대들에게 감정으로 호소한다고 들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데이터가 중요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인공지능 때문입니다. 제주도에서 말이 잘 자라는 이유는 말이 뛰어놀고 먹을 수 있는 목초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먹고 자랍니다. 앞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은 입문자를 위한 책입니다. 대학생은 물론 통계나 데이터 과학을 배운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데이터에 기초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은 코딩을 빼고 데이터 과학을 더했습니다. 코딩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줄이고 데이터 과학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보강하는 데에 중점을 뒀습니다. 데이터 과학자를 꿈꾸거나 데이터 문해력을 높이고 싶은 분이라면 누구에게나 이 책을 권합니다. 데이터는 세상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현상과 사건을 데이터로 남기고 있습니다. PC,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의 일상이 데이터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기업이나 기관들은 수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업과 기관이 늘어나면서 데이터 과학자가 필요한 곳도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금융이나 전자상거래 기업에서 데이터 과학자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통, 에너지, 통신은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데이터 과학자의 수요는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데이터에 대한 이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데이터 과학에 입문하는 많은 분들이 큰 도움을 얻었으면 합니다. 데이터를 잘 분석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가공하는 능력. 두 번째, 적당한 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찾는 능력. 세 번째,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프로그래밍, 즉 코딩을 하는 능력. 네 번째, 분석된 결과를 잘 이해하고 이를 현장의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세 번째인 프로그래밍, 코딩에 대한 능력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기술이 이를 대체하고
좋은 도구가 많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프로그래밍, 즉 코딩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 필요한 3가지를 모두 담았습니다. 이 책 한 권으로 여러분들은 데이터 분석을 위한 좋은 데이터 과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이 훌륭한 데이터 과학자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